방송에 앞서 오랫동안 변함없이 항상 매월 고정된 날짜에 구독료 후원해주시는 에너하임님께 감사 말씀 전하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인촌 문화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이모경 의원이 현재 문화예술계는 블랙리스트 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고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블랙리스트 재조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에 유인촌 후보자는 이왕 재조사를 한다면 조금 더 범위를 넓혀 노무현, 문재인 정부까지 다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되치게 했는데요. 문화예술계는 예술인이 고통받지 않도록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고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현재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건가요? 어떤 때 재조사를 요구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문화예술계는 블랙리스트 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고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현장에 그분들이 작년에 조사한 게 좀 부족하다는 건가요? 네네네. 이에 대해 후보자 입장은 어떠하신지? 글쎄요, 뭐 재조사를 하시겠다면야 뭐 그건 지금 제 마음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지만 이왕 하시겠다면 그때 아마 이명박 박근혜 정부만 조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왕 하시려면 조금 더 넓히셔서 노무현 문재인 정부까지 다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파 정권만 콕 찍어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문재인 좌익 정권에서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만 보더라도 좌익 정권에서의 문화예술계에서도 우파 인사들의 불이익은 없었는지 제대로 조사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과 주가 조작을 주장한 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질의를 듣고 폭발했는데요. 그동안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와의 공생관계를 기반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소셜뉴스 주가가 2019년 1877원에서 올 9월 후보자 재산신고 당시에 14만 8,226원으로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게 폭등해서 이 회사 주식만도 100억 원 이상이 넘는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과거 주가 조작 가담 행적도 있습니다. 2006년 DC인사이드 우회상장 주가 조작 사건은 매우 유명한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주식 파킹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백지신탁 여부는 백지신탁에 대한 결과가 내려지면 그것에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년 후에 주식이 그렇게 오를 것을 알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와 공생관계라고 하는 그 근거를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없었잖아요. 그리고 언제 근거가 있었습니까? 아니 전시같이 하면 10년 전시같이 하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전시같이 한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의혹을 피세요? 저 부끄러운 적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DC인사이드 주가 조작 의혹 말씀하시는데요. 주가 조작 의혹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 있으면 고발하세요. 네. 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근거를 대셔야죠. 도대체 저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공생관계라는 건 저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배우자를 그런 식으로 모욕하지 마십시오. 무슨 행적이 그렇게 나옵니까? 없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조선일보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9시 뉴스타파의 기사를 이재명 억울한 진실이라는 제목과 함께 선거운동 문자로 475만 1,051건 발송했다. 20대 대선의 본투표 하루 전날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는 건당 단문 45자, 약 10원, 장문 1000자, 약 30원으로 최소 약 4,800만 원이 뉴스타파 기사 살포에 쓰인 것으로 추산된다며 대선에서 47.83%를 득표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커피 문자 발송비를 포함해 선거비 전액을 보전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뉴스타파의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를 공식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로 475만 건이나 발송했다는 보도에 국민의힘은 총공세를 펴고 나섰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메시지 발송에 최소 4,800만 원이 쓰였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았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속이는 문자 메시지를 선거일 하루 전에 대대적으로 유포한 것이라며 전과 사범, 대장동 비리 등 사실관계로 인해 수세에 몰렸던 이재명 대표는 뉴스타파의 조작된 인터뷰를 밀리고 있는 대선판을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이쯤 되면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는 치밀하게 계획된 대선 여론조작 범죄의 최종 수혜자였을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 여론조작 범죄의 몸통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며 수천만 원의 국민 혈세를 가짜뉴스 대량 살포에 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파렴치한 여론조작 범죄에 대한 진실을 고백해야 할 것이라고 가세했습니다. 강민국 수석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가짜뉴스 살포에 쓰인 돈은 선거 비용으로 전액 보전받았으니 가짜뉴스를 살포하고도 돈 한 푼 안 들어간 남는 장사를 한 셈이라며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사실상 대선 공작의 몸통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을 속여 정권을 잡으려고 시도했던 선거 조작의 전형이라며 그러고도 당당하게 문자 발송 비용까지 세금으로 보전받았다고 하니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여론조작에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검찰로부터 다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은 앞으로 재판받을 일만 줄창 남았는데요. 이재명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대장동 위례 사건 첫 재판을 미루려고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이날 이재명 측 변호인이 낸 공판 기일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재명은 지난 8월 31일부터 24일간 단식을 진행하면서 9월 15일로 예정됐던 첫 번째 재판을 10월 6일로 한 차례 연기했습니다. 건강 문제로 출석이 어렵고 공판 준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재명 측은 이번에도 건강상 이유 등으로 재판을 미루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불허하면서 이재명은 6일 대장동 첫 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할 전망입니다. 모호한 논리로 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가 결국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는데요. 이재명이 성남 백현동 개발 특혜, 경기도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4일 보수시민단체가 판결 자체가 위법이라며 형사고발했습니다. 재판부 스스로가 소명됐다거나 상당한 의심이 간다는 혐의들에 대해 당대표직 등을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가 났다며 불구속한 게 직권남용이란 주장입니다. 해외의 법외국주의 사례를 들어 법관의 판결 역시 무풍지대에 있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자유대 한호국단과 법률대리인을 맡은 도태우 변호사는 이날 대검찰청을 찾아 유창훈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호국단 측은 유창훈 부장판사의 9월 27일자 피의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수사 단계에서 범죄 사실의 실체 발견을 위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무시하고 마치 재판 단계인 것처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만을 강조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